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에 떠오르는 거상 구단 브렌트포드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렌트포드 2021년 승격한 이래로 꾸준히 안정적인 성적을 내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축 선수들이 매 시즌마다 이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선수들로 그 공백들을 성공적으로 메우고 있죠. 우선 브렌트포드는 런던 서부 하운슬로우 지구의 작은 마을 브렌트포드를 연고로 합니다. 인구 2만 5천 명의 소도시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군청 소재지 읍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이런 작은 지역에 프리미어리그 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이 팀의 특별함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홈구장인 커뮤니티 스타디움의 수용 인원은 17,000명 정도입니다. 마을 사람 절반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죠. 그래서인지 브렌트포드에게는 대도시와는 다른 공동체 같은 끈끈함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브렌트포드는 1889년에 창단된 유서 깊은 구단입니다. 그런데 구단의 창단은 뜻밖의 장소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브렌트포드의 보드클럽 회의에서 겨울에도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럭비팀을 창단할 것이냐 축구팀을 창단할 것이냐는 논의 끝에 표결을 통해 현재 브렌트포드 FC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엠블럼에서 알 수 있듯 브렌트포드의 상징은 꿀벌입니다. 꿀벌이 이들의 상징이 된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과거 인근 대학의 학생들이 하구인 브렌트포드의 선수를 응원하는 과정에서 교내 응원가인 벅스업 비스를 불렀는데, 이것을 지역신문이 벅스업 비스로 잘못 해석해 이들을 벌팀으로 부른 응원가가 보도되면서 의도치 않게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성적은 어땠을까요? 브렌트포드는 과거 1930년대 중반 클럽 역사상 첫 1부에 승격해 5위까지 오르는 기염에 토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쇠퇴하며 다시 하부리그로 내려갔죠. 60년대에서 80년대에는 거의 3, 4부를 맴돌았습니다. 이후에는 재정난으로 수차례 존폐 위기를 맞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구단 인수를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팬들이 자체적인 단체를 조직해 법적 주체로서 구단의 지분을 소유하겠다고 나서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인수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팬 소유의 구단이었던 브렌트포드는 시간이 지나 2012년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프로 갬블러이자 잉글랜드 사업가 매튜 베넘이 구단을 인수한 것입니다. 사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브렌트포드의 팬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매튜 베넘은 구단을 인수한 뒤 스포츠 베팅 전문가답게 선수를 평가할 때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는 스포츠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축구판 세이버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축구판 머니볼 속에서 브렌트포드는 양질의 선수를 수급해왔고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후스랄 왓킨스가 이들의 데이터 분석 속에서 영입된 아주 초대박을 터뜨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튜 베넘 구단주는 전통적인 관념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감독의 권한을 경기 내적인 영역으로 제한하는 등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16년에 접어들어서는 유스 아카데미 폐지를 과감하게 선언하고 리저브인 B팀의 강화를 천명했습니다. 당연히 지역 유소년 육성을 포기하는 정책이었기에 많은 반대에 부딪혔죠. 하지만 보드진이 이러한 선택을 내린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로 비용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아카데미는 매년 150만 파운드가 유지비로 들어가지만 보조금은 고작 50만 파운드였고, 그렇게 키워낸 유망주들도 런던 빅클럽들에게 헐값에 빼앗기기 일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강화시키겠다고 천명한 B팀이 무엇이냐? 다른 팀에서 뛰어나지만 빛을 못 본 유망주들이나 저평가된 젊은 선수들을 데려와 직전감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이들은 친선 경기와 훈련만 하는 비공식 2군인데요. 리그에는 참가하진 않지만 전세기를 돌며 친선 경기 투어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브렌트포드는 다양한 나라의 유망주들을 탐색할 수 있고, 선수들은 수많은 나라의 구단과 맞붙으며 경쟁력은 물론 숱한 경험을 쌓을 수 있죠. 즉, 유스 아카데미 운영할 비용으로 차라리 스카우팅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해 1군에 바로 투입 가능한 직전감을 수급하겠다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강화시킨 이들의 스카우팅 시스템은 뭔가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우선 브렌트포드는 다른 리그에 비해서 지나치게 자국 선수들에 대한 가치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 지출 경쟁에 많은 힘이 들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하부리그나 변방리그의 유망주들을 영입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갔죠. 그렇게 매튜 베넘이 구단주로 있는 또 다른 팀인 덴마크의 미트윌란이나 덴마크 리그에서 수많은 원석들이 브렌트포드로 왔습니다. 후스랄 브렌트포드와의 정체성과도 같은 덴마크 커넥션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팀은 구단주의 냉철한 판단 속에서 점차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부리그를 맴돌던 이들은 13-14 시즌 챔피언십 승격에 성공한 이후 꾸준히 중상위권에 머물렀는데, 18-19 시즌 한 감독이 부임하면서 브렌트포드는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자, 해당 시즌 초반 딘 스미스 감독이 아스톤 빌라의 감독직 제안을 받고 떠나면서 브렌트포드는 그의 수석 코치였던 토마스 프랭크를 승격시켰습니다. 토마스 프랭크는 덴마크 연령별 대표팀 감독 출신으로 매튜 베넘의 커넥션으로 데려온 인물이었는데요. 구단의 내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도 하고 B팀의 운영 철학도 알고 있는 만큼 그를 선임하는 것이 리스크가 적단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랭크가 승격될 때만 해도 현재 반응은 뜨뜻 미지근했습니다. 연령별 대표팀에서 성과를 내긴 했지만 클럽 레벨에선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가 맡은 뒤 브렌트포드는 10경기에서 1승 1무 8패란 처참한 성적으로 강등 위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랭크의 간곡한 부탁 속에서 보르진과 팬들이 꾸준히 신뢰를 보내온 결과 19-20 시즌에는 리그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그러나 너무 아쉬웠던 것이 마지막 10경기에서 8연승을 달리다가 2연패를 당해 자동 승격의 기회를 놓쳤고 그렇게 향한 승격 플레이오프에서는 플럼에게 패배하며 승격에 실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쉬운 결과로 인해 선수들이 동요하던 차이나 핵심 공격수인 올리 와킨스가 프리미어리그의 아스톤 빌라로 이적하면서 혼란이 가중되었는데요. 하지만 대치자로 데려온 아이반 토니가 그의 공백을 너무나 완벽하게 메우면서 브렌트포드도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21 시즌 마침내 고대하던 프리미어리그 승격이란 목표를 달성해내는 데 성공하게 되죠. 승격 주역은 단연 득점왕을 차지한 아이반 토니였으며 그와 함께 10도움을 기록한 은베모 역시 숨은 공신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수비에선 골키퍼 다비드 라야가 16클린시트를 기록해 맹활약했는데요. 참고로 웨스트햄의 레전드, 뉴질랜드 출신의 윈스턴 리드가 깜짝 임대료와 승격에 힘을 보태기도 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덴마크 연령별 대표팀 출신으로 2년이다 후반기 브렌트포드로 임대왔으며 승격에 적지 않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아스날을 격파하는 등 여러 이변을 일으켜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에게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고 특히 브렌트포드의 덴마크 커넥션이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요. 울버햄튼이 맨데스 에이전트 아래 포르투갈 커넥션이 구축되어 많은 화제를 모았듯 프리미어리그에선 다소 낯선 덴마크 선수 위주로 구성된 팀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심지어 겨울에는 에릭센까지 합류하면서 덴마크의 정체성이 강한 팀이라는 인식이 더욱 강화됐죠. 이윽고 앞서 설명한 브렌트포드의 운영 구조가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브렌트포드는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이튼 뺨치는 거상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와킨스, 닐 무페이, 아이반 토니, 블라마, 라야 뇌르고르, 은베모, 요앙 위사 등을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각했으며 또 다른 자원들로 이들의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5년 여름 토트넘으로 적을 옮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공백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내부에서 세트피스 담당 코치인 키스 앤드류스를 승격시켜 메우는 등 확실한 선순환 구조를 잡아놨죠. 이처럼 시스템을 확립한 브렌트포드는 선수와 감독의 이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를 택한 이들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결과란 생각도 드는데요. 과연 꿀벌들의 비행은 언제까지 높이 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